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9장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를 활성화해서 공도로 만들면 주민 간의 분쟁 등 엄청난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는 겁니다. 조례도로란 무엇인가? 조례도로란 강학상 용어로 건축법 제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하여 지자체가 건축 조례에 규정한 각종 현황 도로를 그 현황 도로 소유자의 동의, 즉 사용 승낙 없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 공도로 만드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전원주택이 있고 현황 도로가 있는데, 현황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지적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도로를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저는 현황 도로라고 하는 건 이용 현황이 도로인 것을 모두, 그러니까 그 중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것은 이제 건축허가에서 지자체장이 사용량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이용 상태가 도로인 도로를 저는 모두 현황 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황 도로는 국공유지는 물론 사유지인 경우에,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국공유지인 경우와 사유인 경우가 다를 수 있겠죠. 사유인 경우에는 특히 그 소유자의 소유권 중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이 됐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없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축 허가에서 허가권자가 신청자에게 접도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이므로 이 건축물의 출입 통로는 개별 건축 허가가 나올 때마다 개설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때마다 사용 승낙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자, 건축법 44조와 4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조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건축허가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건축법 도로는 어떻게 지정되는 건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의 법정 도로는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자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사도법, 도로법, 기타 관계법령 법에 정하는 절차 기준에 따라서 신설 고시하는 도로이고, 나목의 지정도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허가 때마다 이건 건축법 도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길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공도를 말하는데, 나목의 지정도로는 건축법 45조에 지정하는 방식이 정의되어 있죠. 도로 지정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주로 지자체장이죠.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의 구조 너비 기준은 따로 있고, 여기에 사용 승낙, 그러니까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 동의를 근거로 해서 나목의 지정도로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처럼 진입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시절이나 또
형질 변경 또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법령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있었으나 그 근거를 지자체가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개발업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면서 맹지를 만들면 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무상주의 통행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시적인 사용 승낙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사용 승낙에 가름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이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서 수분양자를 비롯해서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이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한해서는 수분양자를 비롯한 그 택지를 내용하는 모든 사람의 통행에 자유로워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토지 소유자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장이 말입니다. 허가권자가. 또한 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밀집된 골목길 등에는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했었으므로 당시 소유자의 구두 동의로 개설된 공도도 많이 있었고 또 지자체 장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지정을 해서 사실상 공도 역할을 했던 것이 1938년 조선 사도 규칙에서부터 2013년 사도법에서 지자체 장이 사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질 때까지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도들이 실제로 공도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사도로 남아있는 공도가 서울 시내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비도시 지역에서도 주민수건사업으로 개설된 취락지구 내의 사유인 마을길 또는 농로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개설된 현황도로가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승계된 이후에 허가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이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 분쟁이 늘어나면서 99년 5월 9일 건축법 45조에 조례도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건축행정길라잡이 330쪽에 국토부가 2013년에 발행한 건축행정길라잡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례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이 조례도로인 것이죠. 즉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권도 지자체가 동시에 보호해야 하므로 국가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장에게 건축조례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즉 사용승낙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는 규정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도로가 되면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돼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에 피해가 커서 대법원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의 도로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도로 지정은 도로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지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 확인 도면의 대로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장 군수 도로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허가 시 도로 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도로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법의 사도 지정이든 지자체 장이 사도법의 사도를 지정을 했던 아니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던 그런 도로 지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행정지도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이 지자체와 현황도로 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이 편에 되어주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판결이 늘어남에 따라 허가청인 지자체는 건축허가에 있어 접도 의무를 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등락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못 해주겠다라고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허가권자가 재량적 판단으로 접도 의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에 인색하면서 모든 건축허가의 진입로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사용등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 조례도로가 99년 5월에 생겼는데, 지자체는 개정된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를 활성화시켜서 국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법원의 소송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지자체의 무지로 인해서 조례도로가 사실상 묻혀있는 지자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 광역시는 99년 이 조례도로를 건축조례에 규정한 이후 단 한 번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고, 이런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예 조례도로 지정에 관심조차 없어서 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 광역시 건축조례 36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법 45조 1항 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과 같다. 1. 복개된 하천 국업지, 국공유지죠. 공원한 도로, 대부분 국유지죠. 제방도로, 국유지죠.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토지, 이건 사유지가 있겠지만 행방불명된 토지에서만 건축조례를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행방불명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가 구두로든 아니면 주민 자조사업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한 토지는 지금 문서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실한 지자체 조례가 꽤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지자체와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라는 것으로 알고서 1차적으로 조례도로를 지정한 후에 이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적극적인 지자체 조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건축조례 34조.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포장도로인데 그 포장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라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마을 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 제방, 국어, 철도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국공유지는 이 한 줄에 아예 정의를 다 해놓았죠, 이 자체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 그러니까 사인이 포장한 것도 많은 사람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조례도로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고시됐으나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현황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노선 안에 있는 사실상 통로. 그리고 여섯 번째,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된 통로. 경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 이렇게 무려 7가지의 현황도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현황도로로 만들어진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 이런 굉장히 선진적인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지자체의 무관심을 일깨워서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례도로 지정으로 민원 또는 소송에 휘말릴까봐 두려워하는 일선 지자체에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지자체가 두려움 없이 이런 주민들 간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행정 길라잡이 330쪽 읽어보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거나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원칙이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일선 지자체가 사실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시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토부는 이런 국민 간의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도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고, 지자체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방관하지 말고 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법원도 행정부 공도 만들기 노력, 즉 공공시설이고 공익시설인 공도 만들기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도로는 건축허가 때마다 신청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기존의 현황도로가 적법하게 개설되었다면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애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상을 해서 건축법 도로를 만들라고 심의위원들이 지자체에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